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막 탄성이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 예쁘죠.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은입니다. 네. 네, 네, 너무 이 TV나 온라인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까 정말 되게 신기하고요. 또 영광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1993년 KBS 공채 10기 개그우먼 데뷔를 하셔서 지금 27년 차. 말고 편하게 나오세요. 저보다 더 긴장하신 것 같아요. 27년 차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 정말 최고의 그 전성기를 누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감사하게도 27년씩이나 했는데도 아직까지 찾아주고 불러주시는 곳이 많아서 참으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있고요. 그냥 누가 제2의 전성기 그러는데 돌아보면 이렇게 되게 전성기였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내가 탑 클래스 연예인인 적이 있었던가? 그냥 이 분야의 코미디언 분야 1등을 한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보면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의 저를 제 행보를 전성기라고 봐주시면 그냥 이게 전성기죠 뭐.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 처음에 스프링님이 진짜 많이 긴장하신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저도 긴장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어려운데 진짜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네. 저 처음에 지금 구글에서 이렇게 좀 섭외 연락을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솔직히 외남 때지만 제가 이렇게 강연 언젠가부터 제법 많은 강연 제의가 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분들은 절 돈으로 꼬시려고 이제 막 그래요. 뭐 강연료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가 다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이렇게 뭔가 제 인생 얘기를 나와서 TV 출연도 마찬가지고 한다는 게 아직까지 저는 익숙치 않거든요. 그리고 좀 도움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내가 준비가 됐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거절하는 편인데 구글은요 와보고 싶었어요. 여기는 듣자니까 화장실도 카드를 열어야 갈 수 있다고요. 네, 깨끗한 화장실이라. 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너 구글에 다니는데 구글은 어때? 막 하는데 저도 약간 그런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긴밀히 들어가자면 제가 지금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만들어낸 이 회사가 또 협력업체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협력업체 탐방차 이렇게 슬쩍 한번 와봤습니다. 네. 협력업체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해요. 일을 그냥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웃을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잘 웃으시는데요 지금? 지금 소문님 오셔서 여기서 그냥 방구만 껴도 웃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빵빵 터지는데요. 잘 웃으시는데. 근데 이렇게 빵빵 터뜨리는 분이 없어요. 별로 문화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문이님은 지금 이제 제가 그 채널을 보거나 혹은 TV에서 보면 너무너무 많이 웃으시는 직업이시잖아요. 네. 소문이님을 요즘 가장 많이 웃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웃게 하는 거요? 네.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제가 좀 약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뭔가 새로운 일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계획하고 그것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약간씩 심장이 더 뛰잖아요. 약간 되게 유쾌하지만 한편으로 좀 스트레스도 받는 것 같지만 약간 유쾌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실 텐데 그런 걸 제가 느끼면서 결국은 하면서 많이 웃게 되는 거는 지금 셀럽5의 기획과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일들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사실은 여담이지만 셀럽5 멤버들이 그 저희 집에 와서 밤새 놀았어요. 새벽 5시까지. 저 엄마가 지금 캐나다로 여행을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딩도 아니고 집이 비었다고 놀러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셀럽5 아세요? 네.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하자면 저희는 한국의 대표 코미디언들로 구성된 4인조 댄스 그룹이고요. 개그와 퍼포먼스와 노래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그런, 여기 또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면 외국 분들도 보실 테니까 언젠가 저희가 이렇게 엘렌 쇼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Hi, nice to meet you. I'm Stellar5. We are 1, 2, 3, 4. But Stellar5. Yes. 네. 그래서 셀럽5 멤버들하고 같이 우리 이번에 뭘 해보지? 뭐 이런 걸 해볼까? 라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뼛속 깊숙이 코미디언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저는 좀 다른 피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웃을 일이 많고 너무 즐겁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비보 TV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저도 그 구독자 중에 한 명인데, 비보 TV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딘가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사실은 방송국에 들어와서 코미디언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시점에 대한민국의 예능 프로그램들이라는 것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또 다행히 자연스럽게 또 약간의 업종 전환 그렇게 되면서 정통 코미디보다 이제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25년 이상을 지내왔던 어떤 시점에 이제 방송의 흐름이라는 게 막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어떤 프로에는 무조건 MC가 있어야 됐고, 또 MC를 도와주려면 서포트할 수 있는 패널들이 있어야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는 구성이었다면, 어느 순간에는 리얼 버라이어티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또는 이게 탄탄하게 PD나 작가들이 만들어놓은 구성 안에서 그 예능인들이 움직이면 되는 폼이 아니라 뭔가 나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확장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또는 뭐 어떤 내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지고, 이게 이제 하나의 흐름과 유행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 물론 지금은 또 그 관찰 예능이라는 장르의 또 리얼 버라이티는 장르의 것들이 다시금 조금 주춤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방송의 흐름과 부침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 저는 사실은 지금 여기서 제 얘기를 하는 자체가 좀 익숙치 않고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것처럼 TV에 뭔가 제가 나와서 이렇게 막 저의 삶을 보여주는 자체가 좀 아직도 쑥스러워요.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송을 얼굴을 자주 비출 기회가 없어졌죠. 그리고 한때 이제 가족 예능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이제 뭐 그런 것들에 출연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발적이 아니라 이게 타발적인 백수가 되는 그런 형태를 한 1년 겪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20년 동안 쉰 적 없이 꾸준히 달리다가 그게 다가왔을 때 이게 뭐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뭐 우리야 늘 불림을 받고 또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방송에 가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라는 마인드로 일하다가 그게 점점 기회가 줄어든 거를 느끼고, 그게 현실적으로 통장에 나타나고 진짜로 그러면서 이걸 어떡하지 하는 이제 고민을 막 하고 있던 무렵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소은이라는 사람을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PD나 어떤 프로그램에서의 그걸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코미디언들은 그런 힘이 있거든요. 신인 때부터 코너를 같이 만들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해서 이제 그거를 했던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 신인 때부터 이렇게 굉장히 뼈에 남아있다고 그래야 되나? 어딜 가도 사실은 그냥 하기보다는 조금 아이디어를 더 덧붙여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백수가 돼서 돈을 못 벌겠구나라는 생각보다 감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설 무대가 없어지면, 설 무대가 많은 만큼 사실 그 감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방송은 그 현장에서의 감각도 굉장히 그 당시 빨리 변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거 내가 감을 잃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제일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렵에 이제 김숙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저도 그러니까 미혼의 여성이 뭔가 이렇게 나서서 막 할 수 있는 방송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수기 씨가 또 마침 어떤 프로그램에 캐스팅이 됐는데 전날 하차 통보를 받아요. 뭔가 그 같이 이제 그때 스타일리스트가 없을 때라 같이 막 뭐 한다 그러면 막 동대문시장 가서 같이 이렇게 옷도 골라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 타이틀 촬영 때문에 김숙 씨 막 야 이거 찍으면 너무 예쁘겠다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음 날 촬영을 간 김숙 씨한테 전화가 와서 나 안 하게 됐어. 나 오지 말래. 그래가지고 너무 똑같으시다. 똑같아요. 김숙 씨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그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도 마침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던 터에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 제가 무슨 깡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수가 우리가 그만두기 전까지는 잘리지 않는 방송국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것이 비보TV였고 사실은 그걸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 당시 이제 백수 시절 뭐 했겠어요. 요새 뭐가 재밌나 막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좀 빠른 넷플릭스 가입자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막 매일같이 다니던 방송국이 아닌 다른 형태의 플랫폼의 방송국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좀 다른 연예인들보다 빠르게 유튜브를 알게 되고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1인 미디어를 하시지만 저희는 2인 미디어. 네. 김숙 씨랑 저랑 머리를 맞대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짜고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팟캐스트라는 장르로 왜냐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제 비디오형보다는 오디오형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속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뭔가 너랑 나랑 수다를 떨고 아이디어를 짜고 하는 것들을 팟캐스트한 형태로 한번 내보내 보자 해서 이걸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 못했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이제 비보TV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 그렇게 시작했던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이 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밥블레스도 됐고 또 언니네 라디오도 됐고 그 다음에 또 영수증도 됐고 이제 뭐 이렇게 된 거죠. 왜 웃으시죠? 다 그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 그 안에서 만들어졌고 저희는 그 안에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고 저희가 만들고 저희가 내보냈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 판단해서 재미가 없으면 다시 재녹음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재밌는 것들만 내보내자라고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의 얘기가 의미 없이 이렇게 막 산화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마디라도 뭔가 좀 이게 뭐 들으시는 분들이 뭐 10명이면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뭔가 의미 있게 느낄 수 있는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비밀보장이었고 그 비밀보장 안에서 그 쉬운 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간단한 고민부터 한번 들어주면 어때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해서 지금 3년 정도 했고 그때 처음에는 그냥 회사의 형태가 아니었고 이렇게 그냥 제가 그냥 개인 사업자를 내서 뭐가 이게 왜냐하면 광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팟캐스트에 광고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뭐죠? 그래서 이제 광고를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 이제 저도 이제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구나 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런 것들 좀 공부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만들고 이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법인회사가 나을 수 있겠다 해서 주식회사 컨텐츠랩 비보라는 회사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빠르게 사업자를 전환해서 지금은 주식회사 컨텐츠랩 비보가 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그 컨텐츠랩 비보가 아까 말씀 나누다 보니까 13명의 직원이 있으시다고 꽤 크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젠가 그 TV에서 보다 보니까 송은이 님이 이제 연예인으로서 스케줄을 다 마치고 나서 늦은 밤에 매니저분들은 다 퇴근시키고 그리고 혼자서 이제 늦은 밤 사무실로 돌아와서 혼자 늦은 일 처리를 막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방송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업가로서의 송은이는 좀 약간 상상이 안 되거든요. 저희는 늘 TV에 저도 어색해요. MC 뭐 혹은 아직도. 뭐 이런 모습만 봐왔기 때문에 기업가로서의 송은이님은 어떤 모습일까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가라는 타이틀이 붙기에는 좀 어색하죠. 아직은 뭐 무슨 기업가예요, 개뿔. 근데 이제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건데
그런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왜 뒤늦게 갔었냐면 이제 우리가 하는 이런 컨텐츠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고 뭔가 우리와 마케팅을 같이 해보겠다, 프로모션을 해보겠다 하고 제안해 주시는 분들을 또 정리해야 될 일들이 필요하고 미팅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직원이 한두 명씩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회계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회계해 주시는 업체가 있었죠.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느라고 야근하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느라고. 그래야 돈을 주니까 빨리. 그래서 이제 계산서 발행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월급도 제가 직접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사분들이 올해 이번 달에 얼마씩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해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월급을 에피소드지만 2번씩 보낸 적도 있고요. 네, 다시 돌려받았어요. 네, 다 돌려주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대표가 너무 허술하니까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저는 아직까지 너무 신기해요. 제가 대표로 있고 누군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걸 김숙실 시킬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시작한 건데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걔는 지가 좋아하는 일 아니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몰라 이러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 해야 돼서 시작했는데 또 나름 공부가 필요하고 또 이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도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호기심이 있어요. 호기심이 있고 김숙 씨가 무한도전에 나와서 송은 씨가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엑셀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고요. 사실이었고요. 엑셀 책을 누가 하나 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걸 조금만 하면 편하긴 합디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업가 송은이라고 하면은 너무 거창하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저랑 일해주는 직원들이 너무 고마워요. 사실은 왜냐면 이렇게 딱 그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일한다기보다 저와 같이 일을 했던 작가님들이 야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우리가 해야 돼. 그럼 머리를 맞대서 어떤 그냥 하나하나 숙제를 같이 아직까지는 풀어가는 느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허술한 시스템도 이해를 해주고 우리가 회사라고 할 수 있냐? 근데 지금 이제 조금씩 갖춰지고 있어요. 좀 전문가분들이 들어오시고 이제 저도 회계를 제가 안 하고 손을 다 뗐고 더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대표님 이거는 이 통장에 넣으시지 말고 여기다 넣으면 더 좋을 이자가 1.8%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제 이 정도는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급도 제가 안 하고 다 전문가들이 오셨고 또 그런데 좀 특이한 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이제 제작 관련된 부서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에서 근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와 머리를 맞대는 작가님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면 제작을 1개 할 때는 제가 할 수 있겠지만 2개, 3개가 될 때는 어떡하지?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런 쪽에 제작 일을 꿰뚫는 방송국 PD님? 근데 PD님들도 조금은 약간 저랑 많이 일을 해봤지만 성향이 연예인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영화 쪽에 일하시던 PD님을 스카웃을 했죠. 과감하게. 영화는 보니까 PD님이 하신 일이 11개의 영화를 꿰뚫고 계시더라고요. 이 영화는 지금 뭐 트리트먼트 단계고 이 영화는 지금 신업이 들어갔고 이 영화는 캐스팅 들어갔고 이거를 툭 치면 툭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투자가 지금 절반이 진행이 됐고 이게 11개의 영화를 다 머리에 깨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구나 해서 그럼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거는 그런 분일 수 있겠다. 그러면서 또 이런 비보와 만들어내는 가벼운 콘텐츠에도 관심이 있는 그래서 좀 제가 1년을 매달려서 스카웃을 했어요. 우리랑 일하자.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부족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좀 영역을 메꿔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조금은 더딜 수는 있지만 그냥 제대로 된 누군가와 일하고 싶은 거 그냥 그런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중심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냥 그거가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기업가라고 하기에는 네 기업가는 돈에도 좀 밝아야 되고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사실? 지금 13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게 직업 이 CEO만으로서의 또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 또 개그우먼으로서 또 MC로서 지금 TV 틀면 안 나오시는 데가 없더라고요. 돌리면 돌릴수록 재방송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가?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지금 작년에 전지적 참견 시점으로 엄청나게 진짜 폭발적인 인기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송은이님만의 굉장히 독특한 유쾌하고 독특한 입담 그리고 또 친근한 매력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개그우먼 26년 차이실 때 최우수상 어디였죠? MBC 연예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감격이 보통 다른 수상자분들하고는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떠셨습니까? 네, 그냥 그랬어요. 저는 그때 워낙에 그 시상식의 화두가 이제 이영자 씨가 대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었고, 저는 사실은 그런 시상식에 그렇게 드레스를 잘 갖춰 입고 받는 자리에 초대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K본부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때 뭐 했을 때는 뭐 신인 때는 그냥 가면은 제가 뭐 후보가 돼서 앉아 있기보다는 좀 이렇게 약간 개그맨들이 그런 좀 멀티가 잘 되니까 허드렛 일 하러 많이 가거든요. 그랬었고 그래서 그냥 정신이 없었고 오히려 데뷔하고서 한 10년 안쪽으로는 그래 막 해서 언젠가 나도 1등을 할 수 있겠지 막 이런 마음으로 달려왔던 것 같고, 그거를 포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초대받을 자리가 없었고 한동안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또 너무 감사하게도 백상예술대상도 그랬고 또 MBC 연예대상도 초대가 되니까 너무 좀 이렇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모르게 제가 이거를 막 해서 상을 타야겠다라고 축을 할 때는 불러주지도 않더니 그것과 나는 먼 사람이구나. 그걸 보고 가다가는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겠구나라고 느꼈던 어떤 시점에 너무 홀가분해진 상황에서 정말로 뭔가 진심으로 내가 이 일을 내가 즐기게 되었던 타이밍에 날 불러주신 게 뭔가 되게 이상하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초대돼서 열심히 박수칠 준비를 하고 갔고, 그냥 저는 제가 후보에 된 것도 사실은 몰랐어요. 원래 그 정도 되면 이렇게 뭐 알려주기도 한다던데 저는 오히려 우리 매니저는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왜 얘기를 안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후보가 된 거는 거예요? 알았대요. 우리 소속사 우리 매니저분들은. 근데 저는 그것조차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하여튼 호명이 됐을 때 참 기분이 진짜 이상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상이라는 것이 주는 타이틀에 대해서 거창하게 생각했었던 20, 30대가 있었으면 이제 그 상이 주는 그것의 거창함보다는 뭔가 내가 그냥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무게가 더 진짜 확실히 느껴졌던 것 같고, 누가 왜 홈런 타자가 홈런을 칠 때 전혀 완전히 몸에서 힘이 빠졌을 때 홈런을 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그게 정말 어쩌면 맞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물 좀 마실까요? 물이 없어요. 물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다음 질문으로 좀 가볼게요. 아까 유튜브도 잠깐 말씀하셨고 팟캐스트로 사실 시작을 하셨고 지금 각종 SNS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요즘은 이제 뭐 전에는 TV 뭐 공중파의 의존도가 높았다고 하면은 요즘은 정말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컨텐츠 제작자 입장에서 그리고 그냥 또 개그우먼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러한 미디어 플랫폼 변화가 나에게 어떻게 본인에게 지금 혹은 업계에 어떻게 좀 다가오시는지, 이거를 기회 요소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위기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한테는 엄청난 거죠. 사실은 굉장한 거고, 아마 유튜브가 없었으면 저도 감히 그냥 아직까지도 뭔가 방송국에서 왜 날 찾아주지 않지? 아니면 방송국에 내가 기획을 내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쪽으로 접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제가 짧지만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가볍고 캐주얼한 컨텐츠일수록 더 잘 날아서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뭐 컨텐츠 자체를 오히려 뭐 스낵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빨리 접근하고 빨리 소비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그런 어떤 방송국과 뭐 뉴미디어였다면 이 뉴미디어 안에서도 굉장히 좀 쪼개지잖아요. 10대들이 보는 거 있고 뭐 20대들이 하는 게 있고 30대 그런 것처럼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직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책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 오히려 이렇게 새로운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게 플랫폼이 발전되는 건 저희 창작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방송국에 나와서 내뱉는 얘기들이 제 의도와 상관없이 편집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일장일단이 있을 텐데 적어도 그거는 없죠. 오해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야기한 것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게 자기가 편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책임도 져야겠죠. 그만큼. 네, n분의 1에 내가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90을 하면 90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참여했을 때 내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10이면 책임도 10이 발생을 하는 거겠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어찌됐거나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니까 조금은 일반 크리에이터분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 기회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비보 TV를 좀 운영을 하시고 굉장히 그 컨텐츠 개발이나 기획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럴 때 그 영감을 좀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 게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재미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났다가 누가 이제 언젠가 또 우리가 또 한번 뭐 강남역 근처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뵀어요. 이러면 그런 게 반갑고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약간 좀 이렇게 시간 날 때 커피숍에서 사람 관찰하고 이런 걸 좀 재밌어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나 혼자 그 사람에 대한 소설을 막 머릿속에 써보기도 하고 왜 저분은 저기서 아까부터 내가 1시간 반째 커피를 시켰는데 왜 커피를 저렇게 홀짝홀짝 마시면서 저렇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혹시 시럽을 조금 넣고 싶은데 소심해서 얘기를 못하나 뭐 이래서 막 이제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이제 그 어쨌거나 코미디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저는 되게 재밌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비보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좀 그러니까 어찌 됐거나 아무리 이렇게 시스템이 개발이 좋아지고 만들어지고 미디어가 다양해져도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저랑 일해주는 게 고맙고 그리고 제가 안 그러면 제가 다 해야 될 몫인데 나눠서 해주는 것도 너무 참 감사하고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한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는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뭐 어찌됐건 야 사람이 제일이야. 우리가 아무리 재밌는 걸 만들어도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굉장히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인데 우리가 그 팟캐스트인데 김숙 씨하고 저하고 했던 것들이 약간은 어떤 분들이 들었을 때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는 과감히 다시 편집해서 올려요. 예, 근데 왜냐면 이제 계속 요새는 만드는 콘텐츠들이 우리가 이거를 뭐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는 한은 남아 있잖아요. 남아서 떠돌아다니고 날아다니고 저희 비보가 약간 그런 뜻이거든요. 날개 이렇게. 그런. 네, 가벼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중의적으로 접하고. 예. 비밀 보장의 비보인 줄만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예, 두 예. 가지 의미를 다. 근데 이제 비밀 보장에서 사실은 시작했죠. 네네.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멋지게. 예, 좀 약간 포장.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거 진짜 여담인데 구글도 원래 구골에서 시작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원래 구골닷컴이 있어서 구글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도 원래는 BIBO였거든요. 근데 BIBO.com이 있어서 그럼 VIBO로 하자 해서 도메인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으니까 V자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의미를 갖다 붙인 거죠. 좋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그냥 내가 생각하는 중심을 좀
받지 말고 가져가자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네네. 그 구글에 오셨으니까 저희 구글 얘기도 좀 살짝 드리고 싶어요. 저희 구글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1대1 그 회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고해성사 같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일을 진행을 할 때 뭐 필요한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또 내가 진행하는 거를 좀 공유를 해주고 뭐 다 오픈 마인드로 의견을 들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주고 이제 이런 문화가 좀 정착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완전히 생판 새로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뭐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 뭐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내 동료들한테 정기적으로 1대1 미팅을 세팅을 해서 또 상황을 공유해주고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하루하루 막 너무 바쁘게 지금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팅을 할 때 그냥 오케이 본론부터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드라이하고 무미건조하죠. 근데 이런 그 상황에서 이제 송은이님은 네.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끌어내는 그런 MC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상대방의 공감을 잘 끌어내는 그런 어떤 송은이님만의 노하우 이런 게 있으면 좀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쵸. 제가 공교롭게도 일반인 블루가 많이 하는 프로를 많이 했던 게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상대에 대한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토크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뭔가 이거를 꼭 이 말을 꼭 해야지라고 준비하고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먼저 던지기 이전에 좀 살짝 상대가 먼저 하는 얘기를 약간 톤을 들어본다거나 뉘앙스를 들어본다거나 하면서 약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걸 잘 못해서 예전에는 어떤 방송 출연하기 위해서 대본을 받으면 막 전날 막 고민을 해요. 여기서 내가 이 멘트를 치면 너무 재밌겠는데? 막 혼자 생각하면서 빵 터질 거야. 그러면서 막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보다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물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장을 본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제 어떤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막 장을 막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요리할지에 대해서 막 할 때 오히려 저는 내가 원래는 스파게티를 만들기 위해서 장을 봤는데 이게 더 누군가와 이렇게 돼서 생각지도 못한 닭볶음탕이 되는 게 더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나중에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토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대신에 이제 나와 같이 할 상대가 누군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관심. 뭐 땀을 좀 흘린다면 계단으로 왔어요? 뭘 할지 아니면은 좀 바깥에 많이 덥죠. 뭐 이런 걸 알지. 진짜 미친 날씨죠 오늘. 막 이러면서 그냥 가볍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내가 이렇게 했던 것에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관심이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네요. 저희 팀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외부 미팅들도 상당히 네. 많이 해요. 뭐 물론 내부 미팅들도 많이 하지만 이제 그 미팅을 할 때 보통은 아까 저 인터넷 미팅도 그랬지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굉장히 무미건조한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저처럼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이런 분위기를 부드럽고 조금 더 네. 재미있고 유쾌하게 좀 끌어나가기 네. 위해서 나는 이런 유머 감각을 좀 키우고 싶다. 이런 네.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유머 감각을 키운다요? 그걸 꼭 키워야 될까요? 난 안 키워봐야겠다. 이런 게 더 재밌는 거 아닌가요? 누구나 유머 여기 감각... 너무 다 진지하시니까. 아니 일단은 잘 웃으시는데 지금 다 뭐 저를 째려보는 분이 한 번도 안 계시고 다들 긍정의 눈빛으로 봐주시는 이런 자세가 이제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 그게 되게 사실 요즘 뭐 어딜 가도 유머가 있어야 돼 하니까 그것도 사실은 수능처럼 느껴져요. 저는 그냥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되게 스몰 토크라고 하는데 이영자 선배님이 넌 너무 개미 개그요 이러는데 이게 한 방 치는 개그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은희 너는 너무 개미 개그요 이러는데
저는 그 개미 개그 스몰 토크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꼭 우리가 큰 화두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게 던지는 이야기들 그런 게 다 사실 나중에 유머가 될 수 있고 그렇네요. 네. 관심을 가진 스몰 토크. 네, 그거부터 출발하는 것이 그래서 뭔가 뭐 책을 보고 최불암 씨 지금 대박을 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 경직되면 그 사람도 알아요. 상대도 뭐 때문에 경직하지? 오늘 미팅에 못 나올 걸 나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것에 부담을 내려놓고 유머를 하는 거는 코미디언들한테 좀 맡기시고 모두가 코미디언이 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은 내가 유연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정도로 그냥 네, 이 뭐 좋습니다. 캐주얼하게 시작해 보자 정도로 그냥 마음을 푸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굉장히 좀 실용적인 팁이었습니다. 네.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네요. 예. 그 이영자 씨 말씀을 하셔서 이영자 씨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송은이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송은이 씨는 작지만 선배든 후배든 누구든 따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조용한 통솔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인이 보시기에도 네. 본인 스스로 강점을 또 그렇게 보시는지 본인이 보는 강점은 어떤 점이 있나요? 그때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전창 씨 녹화에서 아마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영자 씨가 굉장히 배가 부른 상태였고 녹화 전에 뭘 많이 잡숴서 굉장히 행복한 네, 그런 상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글쎄요, 저는 그런 얘기가 사실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근데 그냥 그 어릴 때부터 같이 야 이거 같이 모여서 놀자 이걸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야 너 뭐하냐 우리 집에 와 그래서 같이 노는 거를 진짜 좋아했고 근데 방학 되면은 동네 많을 때 10명 정도가 제가 이제 그 효창공원 근처에 살았는데 남산까지 뛰어가는 일을 매일 했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하셨어요? 네, 효창공원 야 가자 그래서 방학 때 아침에 가서 효창공원 거기 그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야외음악당 쪽에 야외음악당 모르시죠? 네, 그런 게 있었었거든요 옛날에. 그게 도서관까지 막 남산 도서관 데까지 가서 계단에서 가위바위보하고 놀고 그리고 그냥 땀을 여기 코 밑에 시커면서 내려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로 주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제가 뭐 그래봤자 끼키봤자 9살 10살 이럴 때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6학년 언니도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따르게 하는 힘이라기보다 그냥 제가 던지는 게 재밌어 보이니까 같이 하는 거 아닐까요? 하기 싫으면 안 하겠죠. 근데 뭔가 재미있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은이랑 놀면 재밌어에서 출발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저희도 같이 좀 재밌게 좀 얘기를 끌어가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그 여러분들 질문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송은이님이 선물도 좀 특별히 준비를 해오셨어요. 여기 뭐 몇 개 갖고 왔는데 네. 없으면 그냥 가면 되니까 괜찮아요.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번쩍 손을 들어주시면 네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다 들리는데요?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아 이게 레코딩이 돼야 되는군요. 네. 노래방 마이크가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 들리나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커리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유튜브 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크리에이터 잘 만났어. 그래서 크리에이터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사실 인기의 등락이거든요. 크리에이터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회수가 잘 나오다가 안 나오기도 하고 구독자가 빠르게 늘다가 정체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은 저는 일반 직장인으로서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약간 인기의 등락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오래 종사하신 분으로서 그런 약간 후배 기획자 혹은 크리에이터 분들께 어떤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여기 오다 보니까 그래도 150만 넘는 크리에이터 분들의 얼굴들이 다 있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37만인데 저희 어떻게 해야 뭐가 문제입니까? 저희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더딘 성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팅 좀 하시고 누구보다 가시겠어요? 빨랐는데 후발주자들이 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신세경 씨가 너무 치고 올라왔어요.
원래 한 번에 이렇게 확 치고 올라오는 것보단 꾸준히 장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걸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막 그래요. 아 빨리 뭐 공격적인 걸 뭘 좀 해서 화제가 될 만한 걸 빨리 하자. 주변에서 막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아우 그렇게 했으면 저희도 똑같은 부침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저는 20년 동안 이 등락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고 잘하면 잘해서 말을 듣고 너무 또 못하면 못해서 말을 듣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컨텐츠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에 대한 중심만 잃지 않는다면 그거는 약간 이렇게 좀 더딘 성장이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김수 씨가 언니 너무 더뎌. 그러고 저희도 나름 내부에서 이제 뭐 뭘 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조회수가 잘 나왔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썸네일이 이게 뭐 조회했던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 컨텐츠를 봐주시던 분들이 뭔가 또 더 재밌는 게 나타나면 또 그걸 더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제가 이제 옛날에 무한걸스 할 때도 그렇고 셀럽파이브 할 때도 그렇고 애들한테 맨날 야 지치지 마, 야 지치면 안 돼, 우린 지칠 자격이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서로 즐겁게 이 뭔가 뭐 등산이 될지 마라톤이 될지가 모르지만 테니스가 될지 모르지만 이 한 세트를 잘 끝내려면 즐겁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내가 이걸 플레이할 때 어떤 중심을 갖고 갈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TV만 있을 때는 소비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보고 그 안에 것들로 인해서 많이 문화가 바뀌기도 하고 더 많은 곳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소비가 되잖아요. 이제 흘러가잖아요. 내가 만드는 거를 영원히 가슴속에 남는 컨텐츠를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잘 흘러가게 하는 것. 흘러가는 거긴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중심들 그리고 내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스태프들이 하는 조언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꾸준히 갈 수 있는 걸 하자. 또 그러면 또 사실 때로 또 위기가 또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 훨씬 오래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솔직히 비보TV가 더딘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히 너무 많은 제안이 와요. 또 더 다른 분들보다 더 얼굴도 알려지고 제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니까 이걸 해보자 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걸 해서 지금 당장은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정서적으로 후회될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절대. 그리고 이걸 보는 사람들 가운데 다만 몇 번이라도 좀 불편할 것 같은 건 하지 않고 그런 몇 가지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아니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맞다. 이 선물을 좀. 네, 이거는 저희가 한 권밖에 없는 송은이 교수의 비밀보장 책인데요. 저희 팟캐스트를 이렇게 재구성해서 책으로 나온 거고요. 이거는 저희 셀럽파이브의 지난 앨범 카세트입니다. 집에 카세트는 없으시겠지만 이 안에 열어주시면 또 저희 개인 포토카드가 있어요. 네, 누구 거 나왔는지 한번 봐도 돼요? 아니 김신영 씨를 비롯한 저희 사진이 다 있고 요거는 따로 제 거 당첨이네요. 네. 네, 축하합니다. 네. 책. 네, 유튜브 팀 나중에 미팅 하시는 걸로. 네, 명함 좀 주고 가세요.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인데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저는 궁금했던 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그 많은 일이 끝나고 나면 나에게 주는 어떤 보상이나 그런 시간이 있으실까요? 그거가 필요한 분야가 있을 텐데 전 이미 일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저에 대한 보상이라고 진심으로 느껴지고요. 그냥 제가 뭐라고 이렇게 또 구글에서 불러주셨잖아요. 이것 또한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보상이겠죠.
김숙은 못 와요 여기.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취미를 많이 해요. 취미 활동을. 근데 그게 제가 좀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걸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볼링을 간다든지 심야에 뭐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다 보상이자 또 날이 괜찮으면 테니스 치러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게 짬을 내서 할 수 있는 저의 보상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뭘 샀어요. 근데 제가 좀 다른 분들보다 빨리 시작한 게 제가 장비 같은 걸 좋아해서 카메라를 사고 제가 또 필름 사진을 한 8개월 동안 배웠거든요. 암실 들어가서 하는 사진을. 제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었는데 지금 그때 했던 모든 것들이 저한테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던 저의 보상들 카메라 산 거 뭐 이런 거 컴퓨터 산 거 쓸 줄도 모르는데 맥 산 거 이런 거 맥 사서 써보는 거죠 뭐 모르는데 윈도우를 같이 쓸 수 있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살 수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는 이제 물건으로 보상을 받았었던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지금에 와서 너무 그걸로 편집도 배우게 됐고 또 여러 가지 하게 됐으니까 다 저한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상품 드릴게요. 네, 생각보다 질문이 막 이렇게 쏟아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참 잠잠하시네요. 네. 네, 다음 질문 주시까. 셀럽5가 처음에 나왔을 때 네. 되게 신선했는데 네. 사실 저는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제 방송에 나오셨을 때는 셀럽5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게 하다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조금 기억이 나는데 네. 하필 장르를 네. 그런 옛날 레트로풍 장르를 하신 특별한 또 이유나 그런 댄스를 하게 된 이유는 있으시나요? 저희가 셀럽5가 뭐 정통 레트로를 표방한 그룹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해왔던 게 지금 레트로가 된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는 레트로가 됐더라고요. 네, 저희가 10대, 20대 때 좋아했던 것들이 그냥 레트로가 된 거지 레트로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된 거고 그때 그 당시에 김신영 씨가 자극받았던 그 댄스 팀의 영상을 보고 우리가 그냥 무작정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컨셉이 그랬었고 그때 그 두 번째에서 컨셉을 정할 때 첫 번째보다 뭔가 더 강한 걸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춤을 후달리게 추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오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음악들을 저희가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그 옛날 팝적인 요소가 강한 음악들을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하고 신나니까 일단 하게 되는 거는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이게 영상이 언제 올라가나요? 한 달 후에 그러면 괜찮았겠네요. 영상을 볼 수 있을 때쯤 저희가 새 노래가 나오거든요. 8월 19일에 6시에 스밍 부탁드립니다. 네. 제목은 안 본 눈 삽니다라는 네,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댓글이거든요. 저희가 잘 꾸미고 다닐 때마다 늘 제일 많이 듣는 댓글이 안 벗는 삽니다인데, 네, 셀럽5의 안 벗는 삽니다. 이번에는 네, 정통 발라드로, 네, 되게 슬픈 발라드를 만들었어요. 네, 잘 스밍 꼭 부탁드립니다. 네, 100번 정도는 돌아가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게 되게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얼리어답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혹시 하루 중에 뭔가 송은님의 습관이나 네. 하루 중에 꼭 이것만큼은 한다 또는 나를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하고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어떤 습관, 뭐 생각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되게 궁금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설명서 읽는 걸 좋아해요. 제품 설명서. 네, 그래서 카메라를 사서 특별히 여기서 동영상이나 블로그로 왜 배우시기도 하잖아요. 설명서를 3번만 정독하시면 멋진 사진사가 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네, 거기 있는 걸 다 못 써요, 우리가. 사실은 요즘은 기계가 너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100을 다 못 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설명서를 정독하고 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근데 아이폰은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너무 속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습관이라기보다는 좀 특이하다고 사람들이 특이하다고 여겨주는 거 그거는 그런 거 같고요. 그냥 그 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경제 쪽의 기사를 좀 많이 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러지 않았는데 좀 이렇게 사회변 기사 같은 걸 좀 많이 보고요. 네,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는데 그렇게 무심코 봐놨던 것들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 좀 반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 명함에 팬츠 CEO라고 돼 있어요. 바지 사장인데, 네, 그 우리가 아는 바지 사장이 제가 바지만 입어서 바지 사장이거든요. 치마를 잘 입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명함을 만들 때 직원들한테 야 뭐라고 할까? 뭐 나 이거 닉네임 하나 적어줘봐 했는데 그 바지 사장 어떠냐고 해서 팬츠 CEO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하여튼 CEO가 되고 나서 있던 습관은 좀 경제면을 많이 보고 좀 사회면을 많이 보는 것 그리고 이제 돈 내야 구독할 수 있는 경제 기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보는 것. 네. 그 정도입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 사실 오늘 마이크맨이어서 질문을 하면 안 되고 마이크를 열심히 배달을 해야 되는데 저 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잠깐만. 제가 까먹어가지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맨 씨.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제 광고 사업실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들이 맨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상 나오고 나서 이거에 대해 뭐 반응이 제가 볼 때는 영상이 좀 이상한데 막 반응이 좋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송은이 씨와 비보TV는 영상에 대한 반응을 어떤 것들을 보시고 이 영상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 이 영상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를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 인사이트를 정확한 걸 드릴 수가 없어요. 후뚜루 맞뚜루 드립니다. 그냥 솔직히 네 그냥 후뚜루 맞뚜루 드리고 근데 저희는 이제 그 팟캐스트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번을 업로드하면 그 사이트에서 정리해주는 유효 청취 수라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게 뭐 회당 500만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그냥 후뚜루 맞뚜루 얘기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뭘 하게 되면은 그런 뭐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프로모션 같은 그런 마케팅을 좀 진행을 하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비보에 뭔가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비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너무 만족하셔가지고 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위에 보고용으로 혹시 좀 이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하면은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저희 회사에서 부족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외부에 좀 저희 회사에 대한 이런 그 정확한 뭐 지금 데이터나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지금 의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회사가 사람이 후뚜루만 들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또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민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네. 아까 살짝 또 공개를 해주시긴 했지만 뭐 최근에 혹시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하고 계시거나 네. 혹은 향후에 네. 뭐 새로운 도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뭐 나누실 수 있을까요? 아직 그 기사화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금 이제 뭐 어쨌든 8월에 셀럽5의 새로운 애가 이제 나올 거고요. 그 이제 아무래도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모여서 할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이런 본인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창작하고 만들 수 있게끔 서포트해주는 크리에이터 그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유튜브 하시는 분이 모여있는 뭐 샌드박스나 다이아 같은 것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조금은 다른. 근데 왜냐면 얼굴이 알려진 분들이 모여있겠죠. 그래서 이게 좀 토탈 매니저
뭐 없어요. 이게 비보가 약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던 회사였던 것처럼 약간 그런 뭔가 이걸 해서 더 타이트하게 수익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다른 쪽에 뭔가 필요한 니즈를 비보에서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형태의 매니지먼트, 그런 걸 지금 사실은 만들었고요. 이미 만드신 네. 거죠? 미디어 그룹 시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시소, 보다 봤다. 그래서 우리 컨텐츠를 보고 또 보고 해라. 와, 되게 좋은 의미네요. 네,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늘 시소는 사실 혼자 타면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같이 타야 더 재밌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하나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낫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혼자일 때보다 더 많은 시너지를 서로 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울타리 네,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조금 재밌는 일을 많이 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또 짧지만 이게 또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필요하시면 유튜브 미팅 하시고 가시면 좋은데 네. 너무 몇 층입니까? 바쁘시다고. 아까 20층. 20층입니까? 네. 네. 오늘은 바쁘시니까 이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말씀해주신 그 키워드 중에 사람에 대한 관심. 네. 관심이 결국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또 그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 재미. 네. 또 평소에 호기심이 워낙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이렇게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정말 최근 그 대세 엔터테이너로서 너무너무 바쁘세요. 엄청난 주목을 받고 계시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시는 분인데 네. 이렇게 멀리 구글 코리아까지 직접 와주셔서 유쾌한 에너지와 또 유익한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큰 아닙니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